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의 경선 대진표는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은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우리 당 경선 이 점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희 당의 경선의 가장 큰 관점은요. 일단 감동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뻔한 경선 결과가 아니라 우리 당만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또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리더십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잘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특히 20, 30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능적인 요소를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주먹이 운다라고 하는 과거 프로그램의 그 컨텐츠를 일부 차용해서 누구든지 사자 경선에 들어가면 야, 너 나와 이런 식으로 막장 경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도 가미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얼버무리지게 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보수의 적절한 후보는 누구인지 아마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3명의 경선, 이 점은 좀 주목해야 된다. 오늘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네. 세 분의 후보가 오늘 만났어요. 당내 행사에서 만났는데 공통점은 그겁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이 공명정대한 활발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선출돼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일상 회복, 민주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상시 같으면 뭐 8명 나오고 10명 나와서 너 나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왜 조기 대선을 합니까? 6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돼서 생긴 대선입니다. 국민이 5년의 임기를 제대로 채워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라. 이렇게 선출한 대통령이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당입니다. 국힘당. 저는 무엇보다도 재미도 좋고 뭐 감동도 좋습니다만 국민들께 8명 후보들은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됩니다. 왜 5천억 가까운 돈을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낭비해야 됩니까? 왜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왜 못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지요.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때문이지요. 그분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반성이 필요하고 뭐 저번에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 때는 규책 사유가 있다고 후보를 안 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지만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겠다고 하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국민 심판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압도적 정권 교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시대 정신을 저희 당은 통합과 국가 정상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대변인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없고요. 또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를 뽑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각 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들도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덕수 출마론이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제는 광주, 오늘은 울산 이렇게 또 광폭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입으로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예. 제가 출마 여부를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경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위기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
최적의 인물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다.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당 경선에 나선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특히 범여권의 범보수의 대선 후보 적합도 1위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출마 여부를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원 의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언급하실 때는 조사 기관과 일시를 좀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민수 의원께도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의 그런 행보는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여론조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내일도 있고요.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나오고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행보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국힘당 내에서도 빨리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가 아니라 간덕수 같은데,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3무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무자격자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유연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헌재가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임명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책임하지요.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대행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일을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에 앞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도 유연이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마저도 유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완구 법제처장이랑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이런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경제가 어려운데 자격이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이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혀 달라요.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지율도 높았고 밖에 있던 분입니다. 유엔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농단에 책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들어와서 높은 지지율로 대선전 뛰었다가 얼마 안 돼서 레이스를 중단해 포기했단 말이죠.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정권, 윤석열 정권,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파면된 정권의 국무총리입니다. 3년 내동 국무총리예요. 근데 이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통상 전문가가 미국으로부터 민감 국가 지정해제 하나 못합니까? 못했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분을 저는 국힘당도 정말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자체적으로 후보 낸다고 했으면 내세요. 이 사람, 이분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헌법을 지켰습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웅립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처지가 공공에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레이스를 전 보니까 밖에 있다가 국힘당 후보가 마련되면 이렇게 뭐 단일화 시도가 할 것 같은데 전 레이스를 완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배짱도 없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3뭐 아닙니까?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 그 말씀드립니다. 예. 네,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본인의 권력 의지나 출마 의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민주당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우리 한 대변인 말씀 중에 정정해야 될 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 고리 시에는 과거에도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삼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삼무에 동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 전문가에다가 통상 전문가입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또 중도 모든 지역을 버무려서 우리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무로 폄훼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안 하신 분입니다. 지나친 공포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고요. 이분이 가시는 행보를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모렴치하고 뻔뻔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한덕수 출마하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분의 처지가 뭡니까? 위치가 조기 대선 본인이 같이 일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부터 지명받아가지고 임명돼서 3년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뭡니까? 앞으로 50일도 안 남은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돼요. 관리하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간보고 흉내내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보십시오. 불출마할 것 같다는 보도 나니까 그 사실 아니다고 총리실이 해명 입장을 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제 흥행으로 좀 얘기를 바꿔볼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오겠다고 하고 또 다 끝나고 나서도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게 끝난 게 아닌 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과연 이번 경선이 흥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저희 당에서도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의 자당의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당이 가진 강점을 널리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당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네.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 비전, 리더십을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어느 시점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국민적 요구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인위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빅텐트라든지 이런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흥행 얘기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흥행되겠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예. 지난번에는 이제 TV 토론이 한 11번 정도 했는데 이번엔 2번밖에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흥행에 좀 저해 요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민주당의 흥행,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선 흥행. 사람이 많다고 흥행이 되고 숫자가 적다고 흥행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밥에 그 나물만 있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3명의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3분 무게감이랄지 국민적 지지나 신망을 보면은 8명 아니라 11명 나오는 데하고 좀 비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번 조기 대선 어찌 보면 불행하죠. 헌정사로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무엇이 그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질 때는 우리 국민들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 내라는 조기에 종식되고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 주자가 누구냐? 그 도구로 누구를 쓸 거냐? 저는 국민들 마음에 이미 많이 새겨져 있다고 봐요. 그 과정이 저는 TV 토론 2번이든 3번이든 그 숫자의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이 저는 쏠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우리 민주당의 후보는 저는 압도적으로 여러 정당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대행 출마 띄우기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오늘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한대행이 출마를 하면 김문수 후보 단일화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도 하고요. 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 계시는 분들, 한덕수 권한대행이든지 이런 분들과의 연대 이런 거를 말씀하시기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특히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나 이런 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조금 이따가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 미래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명 빅테트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김문수 등 보수 우파 지지 후보 플러스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에게 신어지는 필승이다. 이렇게 SNS에 또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 하면 필승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말은 안 되죠.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시도해서 만든 후보가 필승이 될 거다. 저는 필패될 거라고 봅니다. 역대 최다의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박 의원님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야 같이 지금 여당이 없습니다만 정치권이 여러 정당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이렇게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국힘당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도 후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무슨 플랫폼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집권당 얼마까지 집권당이었잖아요. 전통의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을 바로 영입시켜가지고 대선까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이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 있었던 총리로 있던 사람을 다시 또 데려다가 후보를 만들겠다. 국힘당 108명 중에 50명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야,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힘당을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집권당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의원이 가서 어떻게 메신저인가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8명 후보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8명 열심히 해가지고 4명으로 줄이고 4명 중에 또 2명 줄이고 1명 됐는데 후보가 아닌 겁니다. 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모은다면서요. 텐트 치겠다고. 지금 맥 빠져가지고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그 돈 들고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기타금 뛰고 싶을까 싶어요. 저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합리적 보수 세력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염증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하나에 된 힘으로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반에는 개헌이 또 하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기본으로 해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또 보수의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같이 질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원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하는 빅텐트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서 이제 보수의 빅텐트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이낙연 전 총리나 이준석 후보나 김두관 전 의원까지 포함한 빅텐트의 가능성 부분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들을게요. 일단 제가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1호당은 윤석열 당원부터 제명을 했어야 됩니다. 12월 4일 아침에 12월 3일 밤에 계엄을 했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 맞지요? 그 가치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죽하면 보수 농객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국힘당은 끝났다고.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책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국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철저하게 짓밟은 사람을 지금도 신주단들이 모시듯이 저러고 있어요. 윤석열 지키겠다고. 친윤이라고 깃발 들고 출마하고. 그래서 제가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빅텐트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딱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난해 총선 전에 1월 달인가요? 그 설 연휴 있었어요. 그때 지금 거론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이낙연, 이준석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때도 빅텐트 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천막도 못 쳤어요. 작은 천막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폴대 심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조기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지도자를 뽑고자 열망하는데 이재명 대표 싫은 사람 다 모여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선거 전략입니까? 그렇게 한심한 전략을 쓰거나 한심한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계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지도 않겠다. 되지도 않고 그런 전략은 예전에 한동훈 대표
총선 때 2조 심판론 들고 나왔다가 그때도 이재명 조국 심판하셨잖아요. 우리 국민은 윤석열 심판하고 싶어 하는데 참패 당하지 않습니까? 예, 반론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대변인님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죠. 과거가 어떻고 뭐 친윤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로 미래를 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간세 전쟁으로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다 힘을 모으고 있고 심지어는 정쟁을 중단하자라고 결의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FTA 체결국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호 간세율을 부과받았거든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결정이 되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